한국 수출의 놀라운 반전이라. 1위 수출국은 어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1위국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중국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서 지금 1위 수출국은요, 미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에도 수출이 말입니다, 미국에 114억 1100만 달러를 수출을 하면서요 20.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도 좀 늘긴 늘었습니다. 그러나 104.64 달러를 기록하면서 104억 6,400만 달러죠. 18.6% 많이 줄었어요. 점점 줄어갑니다. 아세안은요 91억 800만 달러를 수출하면서 16.2%를 달성을 했고요. 야, 이제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죠. 유럽연합은 56억 5천만 달러 10%입니다. 베트남도요 46억 1,300만 달러 8.2%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면 말입니다, 5개가 거의 분위기가 같이 움직이죠. 실제로는 좀 줄이면요, 베트남을 아세안에 포함을 시키면 결국 말입니다,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아세안 시장, 유럽 시장 이렇게 4개 축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이 많이 변했죠.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물론 플러스가 되기는 했어요. 9.9%로 플러스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중국 수출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악이었거든요. 예, 마이너스가 그냥 천지. 2022년 6월에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이 0.8% 마이너스가 되더니요 2023년 1월에는 마이너스 34.4%까지 완전히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경제가 최악이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회복돼서 2023년 12월 마이너스 2.9%까지 회복이 됐고요. 올해 들어서는 지금 플러스를 계속 연속하고 있거든요. 2월에 마이너스 2.4%를 빼놓고는요 1월에는 16% 플러스, 3월에는 0.4% 플러스, 4월에는 9.9% 플러스입니다. 물론 기저효과는 감당하지 못했어요. 기저효과가 4월에 26.5%, 그러면 적어도 27% 이상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쪽에도 플러스가 나지만 이 플러스는요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수출 다변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요 중국, 아세안, 유럽연합,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인도까지 포함을 시키고요, 여기에 중동을 따로 포함을 시키고 남미가 포함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의 경쟁력도 굉장히 크게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대단한 힘이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힘이 역시 기업인들에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력들이 못살게만 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점차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기업인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놔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뭔가 규제, 또 지금처럼 뭔가 제도적인 어떤 강압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날치면요 결국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그나마 기업인들이 진짜 발바닥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뛰어다니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덕분에 말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4월 수출도 무역수지가 흑자가 났습니다. 15억 2,900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수출은 13.9% 늘어서 562억 6천만 달러가 됐고요.
수입은 5.4% 늘었습니다. 수입 오랜만에 늘었어요. 늘어서 547.31 억 달러죠. 547억 3,1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흑자가 15억 2,900만 달러. 이게 여러분 흑자가 나는 게 참 좋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이게 무역 흑자가 조금 줄어드는 게 아쉽습니다. 실제 수출이 13.8%가 늘어나면서요. 작년에 말입니다. 14.2%가 줄어드는 것 여전히 말입니다. 기저효과는 못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기저효과를 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넘었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못 넘었던 것처럼 4월에도 아슬아슬하게 못 넘었다. 대신에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수입은요 2022년 12월에 마이너스 2.5%를 시작으로 해서요 올 3월까지 12.3%까지 떨어졌는데 수입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수출의 어떤 상황이 좋아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이게 유가가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입하는 게 에너지원이 가장 크고요. 광물이나 곡물도 많은데 에너지원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것도 약간 불안한 어떤 상황도 됩니다.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와 수입이 많이 수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 이거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이게 에너지원이 너무 많이 오르네. 원자재가 너무 많이 오르네. 그래서 수입 가격이 올라가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5.4%니까 뭐 두 가지 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동을 해보자고요. 그렇지만 이 지표를 보면 약간씩은 조금 겁이 나요. 겁이 납니다. 물론 작년 4월에 마이너스 25억 1,900만 달러의 마이너스였는데 올 4월에는 플러스 15억 2,900만 달러의 플러스니까 이게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요. 이게 여러분 2월에 43억 3,800만 달러의 흑자, 3월에 42억 9,100만 달러의 흑자. 그런데 4월에는 15억 2,900만 달러의 흑자예요. 줄어들었어요. 많이. 이게 많이 줄어드는 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역효과를. 1위국이 미국이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무역 흑자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경기가 또 나빠진다. 지금 경기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수출의 무역 수지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또 한 번의 저는 불안함의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반도체만 독불적으로 올라갑니다. 반도체가 56.1%나 늘어났잖아요. 물론 성형차도 10%, 석유 제품도 19%, 자동차 부품도 2.9%, 선박도 5.6%, 일반 기계도 1.5%다 올라간 거 맞아요. 다 올라간 거. 그렇지만 여러분 반도체에 이게 기대는 비중 굉장히 높죠. 여기에 철강이 5.7%로 줄어들었습니다. 철강이라는 것은 경기의 바로메터거든요. 이게 철강은요. 기본적으로요. 수요가 많아지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수출 중심이니까 굉장히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상보다가 적은 걸 보면서 반도체의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반도체가 이게 휘충휘충 해버리면 또 시장에 그만큼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말입니다. 2024년 4월에 56.1%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2023년이죠. 1년 전 마이너스 41%라는 최악의 어떤 기저효과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반도체만 좋아지지 다른 쪽은 아직까지 좀 쉽지 않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출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좋아지겠죠. 그러나 이게 엄청나게 좋아지는 모양새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말입니다.
특히 대중무역수지 또 말입니다. 19억 5,500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굉장히 커졌죠. 굉장히 커졌습니다. 19억 5,500만 달러면요. 예, 작년 4월에 22억 7천만 달러의 적자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중국의 상황에 저는 나쁘다. 중국의 상황이. 지금 중국의 알리나 테무나 쉐인이 저가 파산 공세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잖아요. 아마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만큼 19억 5,500만 달러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약간 좋지 않은 조짐이에요. 무역 수지가 줄어드는 것. 그죠? 반도체 의존도가 심한 것. 그러면서 대중 무역 수지가 많이 줄어든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적자 규모가 커졌다는 건 한 번쯤 경제를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1분기 성장률이 1.3% 성장을 하면서 깜짝 성장을 했다. 세계 경제가 회복기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회복기를 우리가 못 누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중국의 어떤 상황이 이제는 한국 제품 필요 없다. 이렇게도 분석이 되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중국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수출이 좋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 이 말도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뭔가 찜찜한 조짐이 조금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변화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수출을 통해서 본 우리 경제는요. 예, 그냥 뭐 크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 소소 그냥 그 정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